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달걀을 드시고 나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왠지 속이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 이유 없이 피곤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느낌. 그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달걀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잘못된 조합과 잘못된 조리법이 달걀의 좋은 성분을 몸속에서 오히려 염증의 불씨로 바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반복하고 계시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잘못된 조합 세 가지. 둘째, 반대로 달걀의 효능을 극대화하면서 혈관과 관절을 살리는 황금 조합 세 가지. 셋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동네에서 건강관리로 알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녹차 1잔을 마치 약처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수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아침마다 굳어서 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은근한 통증이 이어져 잠을 자주 깼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제대로 했는데 왜 몸이 이렇게 된 걸까요?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체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그 달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달걀과 함께하던 잘못된 조합이 수년간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모두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데도 달걀 단백질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지 못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달걀은 이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품도 흡수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조합을 만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줍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피하셔야 할 3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을 드신 직후 감을 드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작은 디저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 딱딱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소화 효소가 아무리 작용해도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위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을 분비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속쓰림이 시작됩니다. 은근한 통증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조합의 문제입니다. 혹시 달걀을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감을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십시오.
이 간격 하나만으로 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달걀을 드신 직후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정화한다고 생각하며 드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김순자 어르신을 오랫동안 피곤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차에는 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달걀 속 철분을 붙잡아 버립니다.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전신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피로가 쌓입니다.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원래 철분 흡수율이 젊었을 때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철분마저 차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달걀로 영양을 채우려 하셨는데 그 노력이 녹차 한 잔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차를 마시면 비엠철 흡수율이 최대 64%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차를 드시고 싶다면 달걀을 드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몸이 철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껍질을 금이 간 달걀을 드시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깨진 것 같아도 가열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0세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달걀 껍질에는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외부 세균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껍질에 금이 가면 이 보호막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가열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은 분들은 면역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한 번의 식중독이 고열, 탈수,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 달걀은 아깝더라도 버리십시오. 또 하나 함께 말씀드립니다. 달걀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천연 보호막을 없애는 행동입니다. 달걀은 드시기 바로 직전에만 가볍게 씻으십시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달걀 직후 감섭취, 달걀 직후 녹차나 홍차, 그리고 금이 간 달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달걀이 몸속에서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잘못된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황금 조합까지 챙기시면 달걀이 진짜 명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황금 동반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울토마토입니다. 내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5개를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이 왜 특별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관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 노른자에 바로 그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혼자 먹을 때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 연구에서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토마토 라이코펜 흡수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달걀의 콜린은 혈관 속 지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탄탄하게 유지합니다. 한쪽은 청소하고 한쪽은 복구합니다. 이 둘이 함께하면 혈관 건강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끓는 물에 1분 정도 살짝 데치면 세포벽이 열리면서 라이코펜이 더 잘 나옵니다. 반면 비타민C는 열에 약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절반은 생으로, 절반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동반자는 조미김입니다.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짠맛을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나트륨이 조용히 혈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소금기가 몸속에 더 오래 머뭅니다.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혈관벽에 부담이 쌓입니다. 오늘부터 소금 대신 조미김에 싸서 드십시오. 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의 여분 나트륨을 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은 여전히 느끼시면서 나트륨 부담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현명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김에는 여러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더 부드럽게 분해되어 근육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은 달걀 한 조개를 조미김에 싸서 드십시오. 나트륨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동반자는 찐감자입니다.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거나 달걀을 드시면 더부룩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께 특히 이 조합을 권해드립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은 위 점막 위에 얇은 보호층을 만들어줍니다. 달걀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이 분비될 때 점막이 직접 자극받는 것을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 조합으로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C가 없습니다. 감자에는 있습니다. 달걀이 부족한 부분을 감자가 채워줍니다. 작은 찐감자 하나와 달걀 한 개의 조합은 영양의 빈자리를 완성하는 조화입니다. 위가 불편하신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아침 조합입니다. 황금 조합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방울토마토, 조미김, 찐감자입니다. 비싼 것이 없습니다. 마트 어디서나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달걀을 얼마나 익혀야 할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물이 강하게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확히 8분입니다. 왜 8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완전히 익히면 노른자가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소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위가 하루 시작부터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반면 8분 삶은 반숙 달걀은 소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입니다. 노른자가 크림처럼 부드럽고 흰자는 적당히 익은 상태입니다. 위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콜린 등 좋은 성분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안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8분이면 달걀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성과 소화 부담 감소, 영양 흡수를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 단, 몸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완전히 익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걀 보관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달걀을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이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연 보호막을 지워버리는 행동입니다. 달걀은 드시기 바로 직전에만 씻으십시오. 그리고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 것은 아깝더라도 버리십시오. 내 몸은 달걀 한 개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찬물은 잠들어 있던 위를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10분 후에 달걀을 삶으십시오. 물이 강하게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8분에 맞추십시오. 꺼내서 찬물에 잠시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십시오. 달걀 2개와 방울토마토 5개를 함께 드십시오. 소금 대신 조미김을 사용하십시오. 위가 불편하신 분들은 찐감자 1개를 곁들이십시오. 식사를 마치신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차례 드시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받지 않습니다.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달걀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대로 바꾸셨습니다.
달걀 뒤에 녹차를 끊으시고 토마토와 김을 더하셨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속이 더 가볍고 몸이 덜 무거워졌다고요.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줄었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 손을 단단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좋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있었네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에 멈추고 올바른 것을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달걀 직후 감차는 피하십시오. 껍질에 금이 간 달걀도 버리십시오. 둘째, 방울토마토, 조미김, 찐감자를 달걀의 황금 동반자로 선택하십시오. 셋째, 물이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확히 8분 삶으십시오. 오늘 거창한 결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달걀을 드시고 나서 녹차를 30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내 몸은 뒤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려면 지금 이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달걀을 매일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어떤 보약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